30페이지로 가세요. 로그. 자, 로그가 무엇인가? 내가 아까 전에 지수 법칙의 확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수를 모든 실수 지수로 확장을 하고 나면 이제 무리수 지수인 로그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로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냐? 무리수 지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 로그를 공부하고 나서요, 열심히 로그의 성질까지 공부하고 얘네들 계산까지 다 할 줄 암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로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고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 로그가 뭐야? 이렇단 말이에요. 로그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로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 자, 로그는 앞으로 누가 로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리수 지수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거의 99점짜리 답입니다. 로그는 뭐야? 무리수 지수예요. 됐어요? 자, 로그는 무리수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자, 누구랑 그 배경이 비슷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제곱근하고 배경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이라는 거를 왜 정의를 내렸는가?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곱을 해서 9가 되는 숫자는 누가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중요한 건 제곱해서 2나 3이 되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 맞아요. 루트 2라는 걸 내가 숫자로 표현을 하려면 일단 분수로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게 1.414하고 천년만년 소수점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냐? 기호가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제곱을 해서 A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A가 제곱수든 아니든 이제 우리가 배운 어떤 기호를 이야기하면 루트라는 기호를 쓰면 무조건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비슷한 상황을 거듭제곱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2를 x제곱을 했을 때 4분의 1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x는 몇 제곱이어야 되는가? 2분의 -2.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제곱의 역수기 때문에 x는 -2겠구나. 자, 거듭제곱 딱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배운 정수지수를 쓰시면 돼요. 맞아요? 자, 3의 x제곱이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9다 라고 하면 x는 얼마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3분의 2 해주시면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운 정수, 유리수 지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2를 거듭제곱해서 7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뭔가 난관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수를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로 확장을 했고, 그러면 이 자리에 내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거듭제곱에서 2의 거듭제곱은 아니지만 7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자, 일단 2는 제곱하면 4고 세제곱하면 8이잖아. 그러면 이 x는 대략 얼마랑 얼마 사이에? 2, 3, 그치, 2랑 3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소수 첫째 자리를 적당히 1, 2, 3, 4, 5, 6, 7, 8 바꿔가면서 7 근처에 있는 숫자를 열심히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이게 2.7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소수점 밑으로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7을 만들기 위해서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계속 세팅을 해도요, 이 소수점 밑에 숫자가 순환하지 않고 천년만년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지. 마치 어떤 때처럼 루트 2를 정의를 했었던 때처럼. 맞아요? 이거를 숫자로 표현을 하려니까 분명히 2랑 3 사이에 있는 건 알겠는데 소수점 밑에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면 분수로도 나타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것도 뭐야? 무리수잖아. 맞아요? 그러면 자, 이런 무리수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기호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무리수는 그 무리수에 매치가 되는 기호가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예를 들면 루트도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원주율 파이도 무리수기 때문에 뭐가 따라다니는 거야? 기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숫자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다? 로그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해서 자, 여기 있는 숫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니 숫자로 나타내기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겁니다. 로그라는 거를 써서 2를 거듭제곱해서 7이 되게끔 하는 숫자라고 정의를 내릴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거듭제곱을 하려면 누구를 거듭제곱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맞아요? 자, 우리 거듭제곱근 배웠잖아. 자, 이 루트라는 기호도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된 거야? 2라는 숫자가 생략이 된 거라 그랬어요. 자, 제곱근이라는 것도 몇 제곱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만들 것인가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요. 세제곱근도 마찬가지잖아. 자, 로그도 마찬가지야. 누구를 거듭제곱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만들 것인가 두 가지 정보가 이 로그라는 기호 안에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들어가는 2랑 7은요 자, 결국 어디에서부터 등장을 한 거야? 2는 2를 거듭제곱하는 과정에 밑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죠? 나는 2를 거듭제곱하고 싶다는 거죠. 해서 자, 요 밑에 조그맣게 쓴 요 2를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지수법칙대로 마찬가지로 밑이라고 부를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7은 뭐야? 내가 만들고 싶은 숫자잖아요. 맞아요? 자, 조심해야 될 건 지수는 누구야? 지수는 적어져. X. 그치, 지수는 x잖아요. 그러면 7을 지수라고 부르면 안 되지. 맞아요? x가 지수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그냥 통째로 다 지수인 거예요. 그러면 7은 뭐냐? 내가 만들고 싶은 진짜 숫자다 해서 책에도 진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됐어요? 로그라는 거는 항상 두 가지 정보를 포함해야 되고 자, 누구를 거듭제곱할 것인가 밑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숫자를 만들 것인가 진수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면 얘는 2를 거듭제곱해서 7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수다라고 정의를 내릴 거라는 거죠. 이거는 숫자로는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호를 대신 써서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로그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화를 한번 해보죠. a의 x제곱을 해서 자, 실제 a의 거듭제곱이 되는 숫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숫자 n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자, 이제 x를요 얼마하고 딱 떨어지게끔 정의를 할 수 있건 없건 우리는 어떤 기호를 써서 로그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낼 거라는 거야. 됐어요? 자, a를 거듭제곱해서 n을 만들고 싶으면 로그의 요 아래쪽에다가는 a를 적고 여기에다가는 n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로그라는 거를 잠깐만 그냥 로그 a의 n이 아니라 x가 로그 a의 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지수 자리에 무리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리수 지수도 우리가 정의를 내려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결국 그러면 얘는 무리수 지수잖아. 자, 무리수 지수를 이야기하려면 일단 지수는 당연히 모든 실수 영역으로 확장이 돼야 될 거고요. 자, 모든 실수 영역에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쓴다는 건 누구는 적어도 얘는 적어도 뭐였으면 좋겠다. 그치, 양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제한 조건을 우리가 지수 법칙의 확장 단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자, 근데 로그 단원에서는 여기에 밑의 제한 조건을 하나 더 걸 거예요. 자, 로그의 밑자리에 들어가는 얘는요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어요. 왜? 1은 거듭제곱하면 무조건 얼마니까? 1. 그치, 1은 몇 번을 곱해도 1이기 때문에 1을 거듭제곱해서 7을 만든다? 뭔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됐어요? 해서 우리가 로그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밑의 제한 조건에 1도 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이야기했던 밑의 제한 조건에 1까지 빼서 우리가 로그라는 기호를 정의를 내릴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자, 얘는 일단 1을 제외한 양수잖아? 그럼 양수를 거듭제곱한다고 생각을 해봐.
양수를 몇 번 거듭제곱해도 결국 그 거듭제곱한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 양수가 나와야지. 그러면 여기 지금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는 음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야? 안 되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수 자리의 요 n도 일단은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냐? 애초에 우리가 지수 법칙을 확장을 하는 과정에 밑자리에다가는 양수만 쓰기로 했으니까 양수를 거듭 제곱한 숫자는 당연히 양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라는 기호를, 새로운 기호를 쓰려면 적어도 요 두 가지 사용 설명서는 생각을 하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됐어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30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로그의 정의. 해서 결국 로그라는 거는 무엇 때문에 거듭 제곱을 찾으려다 보니까 얘가 숫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기호로서 로그라는 기호를 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랑 진수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식이랑 여기 있는 식은 결국 똑같은 식을 다른 형태로 정리한 두 가지 식이라고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요거랑 같은 의미인 거잖아. 그렇죠? 요 거듭제곱을 x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얘는 로그 a의 n인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a를 x 거듭제곱하면 n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지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요것도 이따가 연습을 해볼 거고요. 자, 큰 2번 로그 a의 n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다가 별표점 쳐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로그라는 새로운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새로운 기호는 항상 사용 설명서에 맞게끔 써줘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루트라는 기호를 처음 배웠을 때에도 루트 안에는 누구를 집어넣지 말자. 음수. 그치, 음수를 집어넣지 말자라는 제한 조건을 생각을 하면서 풀었잖아. 결국 고등수학 가서는 허수를 배웠지만 일단 루트라는 것도 실수 영역에서는 안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 로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호이기 때문에 밑은 일단 양수여야 되고, 이건 지수 법칙에서 온 거고, 1은 거듭제곱 해봤자 내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는 1도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제한 조건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수도 마찬가지로 양수라는 제한 조건을 생각을 하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요거부터 연습을 좀 해볼게요. 32쪽에 필수 예제 1번을 봅시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우리가 뒤에 가서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을 공부를 할 거기는 한데, 자, 이렇게 로그식이 주어져 있으면, 자, 여기 있는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다시 고쳐서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야. 자, 결국 x의 9라는 건 뭐야? x를 거듭 제곱해서 9가 되는 지수가 누구라는 소리? 2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결국 얘를 요만큼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숫자 9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x의 제곱은 9라는 지수식으로 고쳐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x는, 자, 원래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x는 어디에 있었어? 로그의 밑자리에 있었어요. 맞아요? 일단 로그의 밑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양수였으면 좋겠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그냥 로그에서는 3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됐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일단 로그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쭉 정리를 해볼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네. 16의 x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결국 16을 요만큼 거듭 제곱을 하면 얘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얘는 4겠구나. 뭐야? 루트 16이니까. 맞습니까? 자, 3번 로그 루트 2의 x 미쳤나봐. 16이 x면 루트 2를 x제곱했을 때 16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얘는 4제곱, 얘는 2분의 x제곱 보입니까? 네. 2분의 1제곱의 x제곱이니까 결국 x는 8이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4번, 5번도 마찬가지일 건데 일단 4번은 자, 눈으로 볼게요. 4분의 1을 몇 제곱하면? 0제곱.
0제곱하면 x의 4제곱이다. 근데 0제곱은 얼마다?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x의 4제곱이 1이 되는 x는 일단 양수 영역에서 잠깐만 근데 얘는 4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상관이 없겠네요. 맞아요? 어차피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4제곱하면 플러스 1이잖아. 맞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구나 해주면 될 건데 자, 6번 자, 로그의 진수 자리에 다시 로그를 적은 요런 식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자, 어렵지 않게 똑같이 그냥 바깥쪽에서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얘는 진수라고 생각을 하면 4를 마이너스 1제곱 했을 때 뭐가 되더라? 요 안에 있는 얘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로그 16의 x는 4의 마이너스 1제곱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 4분의 1. 오씨 잘하는데 자 그러면 다시 16의 몇 제곱이 4분의 1제곱이 x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일단 이런 느낌으로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고치는 기본적인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밑에 필수예제 2번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무슨 말이야? 자, 로그라는 기호는 아무렇게나 쓰는 기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적어도 이 지금 진수 자리에 있는 요 식은요 무조건 뭐였으면 좋겠다. 양수. 그치, 양수였으면 좋겠다. 자, 진수 자리에는 제곱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x-2의 제곱이 양수면 되는 거야. 아까 4제곱처럼. 그러면 x는 얼마만 아니면 되는 거야? 2. 2만 아니면 되는 거야. 됐어요? 2차 부등식 푸실 줄 알죠? 자, 2번. 그러면 자, 밑에도 미지수 x가 들어가고 진수 자리에도 미지수 x가 들어가면 자, 두 가지 제한 조건을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네. 자, 밑자리에 들어가는 x-3은 양수이면서 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1이요. 1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x는 3보다 크지만 얼마는 아닌 4는 아닌 수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는 양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사이 범위에 x 값이 나오겠네.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는 뭐야? 그냥 3하고 4 사이에 있는 x 값만 요 로그 안에다가 집어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로그의 밑과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무엇을 생각하셔라? 로그의 사용 설명서를 생각하셔라. 됐죠? 밑은 양수이면서 1이 아니어야 되고 진수는 양수라는 제한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이 로그라는 기호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내가 이 x 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면 로그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밑이 마이너스 1이면 지수 법칙에서 이미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진수 조건을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됐죠? 지금 여기에는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고치는 문제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앞 페이지에 31페이지를 보면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고치는 연습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바로 뒤에 로그의 성질을 이야기하기는 할 건데 자, 적어도 31쪽, 32쪽 문제를 풀 때에는 요 로그의 정의를 생각을 하면서 지수식을 이렇게 로그식으로 고치는 연습 그리고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고치는 연습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매번 내가 문제를 풀 때마다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고쳐가면서 천년만년 풀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결국 내가 이 로그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 로그를 천년만년 정의를 써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풀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로그의 계산도 가능하면 그 계산 과정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됐어요? 해서 33페이지에는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얘네들은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큰 1번의 로그의 성질에다가 그래서 5개 좀 쳐놓고요. 자, 지수법칙만큼이나 너네가 기본 계산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로그의 성질이 지금 여기 보면은 괄호 4번까지 있어요. 나는 5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 일단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 자, 로그 A에 1 하고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로그 A에 A 하고 나와 있죠. 생각을 해봅시다. 로그는 뭐라고? 무리수 지수. 오호호호, 무리수 지수라고. 그러면 얘는 뭐야? A를 거듭 제곱해서 1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지수예요. 맞아요? 그러면 자, A 자리에 뭐가 들어가건 간에 밑쪽 것만 만족을 시키면 결국 1이라는 숫자를 만들려면 지수는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요. 맞아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얘를 미지수로 놓고 A의 x제곱은 1이다 해가지고 정의를 이용해서 1이니까 x는 0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자, 이제 이 과정을 줄이자는 거예요. 자, 너네 머릿속에 로그의 정의를 생각하기 이전부터 진수 자리에 1이 들어가면 이제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 0 하는 숫자가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지. 됐어요? 자, 진수 자리에 1이 들어가게 되면 밑이 뭐건 간의 거듭 제곱은 0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 밑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A를 거듭 제곱해서 A를 만들었으면 좋겠잖아. 그럼 거듭 제곱은 얼마여야 되는 거야?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밑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랑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그 로그 값은 무조건 얼마?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됐어요? 로그의 정의는 생략을 하고 바로 0, 1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됐죠? 자, 동그라미 2번. 자, 로그 A에 뭐라고 돼 있어? X라고 돼 있어요. X, Y라고 돼 있어요. 자, 증명 과정은 생략할 거예요. 자, 옆에 보면은 아니지 밑에 보면은 증명 과정도 아마 쭉 정리가 돼 있을 건데, 자, 얘는요 일단 공식으로 기억을 하자는 거죠. 어떻게 공식으로 기억을 할 거냐? 자, 지금 보면 진수 자리에 x랑 y가 곱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놨어? 로그 a의 x, 로그 a의 y의 합으로 정리를 해놨어. 맞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진수의 곱셈은 무엇과 같은 계산이냐? 로그의 덧셈과 같은 계산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진수의 곱셈은 이제 로그의 덧셈 계산으로 찢어서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등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는 게 등식이 아니죠. 진수의 곱셈을 로그 더하기 로그로 찢을 수 있으면 반대로 로그 더하기 로그를 다시 합치는 것도 가능할 거잖아. 자, 밑이 같은 로그는 더했을 때 그냥 진수의 곱으로 합치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수 법칙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결국 로그는 지수라 그랬잖아. 전부 다 밑이 A예요. A를 거듭 제곱해서 X 곱하기 Y를 만들어내는 지수. A를 거듭 제곱해서 X를 만들어내는 지수고 A를 거듭 제곱해서 Y를 만들어내는 지수야. 자, 그런 지수끼리 곱하기 할 더하기예요. 지수 법칙에서 지수끼리 더하려면 원래 숫자끼리는 뭘 해야 돼?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진수의 관점에서는 곱하기를 했을 때 지수끼리 덧셈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대충 증명을 하면 이 정도고, 자, 제대로 된 증명은 책에 있는 보충학습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를 증명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처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자,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이 지수끼리의 덧셈이면 나눗셈은 뭐였어? 빼기였기 때문에 3번에 y분의 x는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라고 돼 있는 거예요. 됐어요?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이랑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주면 될 건데,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기억할 거다?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뜯어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할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밑이 같은 로그가 빼져 있으면 얘네 둘이를 합칠 때에는 진수끼리 나눗셈 계산으로 합쳐주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자는 거지.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제 로그랑 관련된 산수를 로그의 정의까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유자재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바로 4번에 로그 A의 X의 N제곱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결국 X가 N번 곱해진 거면 동그라미 2번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X를 N번 곱했으면 로그 A의 X를 몇 번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N번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보세요. 이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를 전부 다 더하기로 뜯어내버리면 똑같은 로그 A의 X가 N번 더해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일단 요거 가지고 증명은 하되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진수 자리의 거듭 제곱은 그냥 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로그의 개수처럼 바로 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결국 n번을 곱한 거는 로그의 n번 더하기로 뜯어질 거기 때문에 자, 곱하기 n이 마치 여기 있는 거듭 제곱이 앞으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로그의 개수처럼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당연히 반대로 로그 앞에 붙어있는 어떤 숫자는 전부 뭐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다시 진수 위에 거듭 제곱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어요? 왼쪽에서 오른쪽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자유자재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이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들은 꼭 정리를 하시되 자, 중요한 건 자, 되는 게 있으면 자, 너네가 조심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진수의 곱셈과 진수의 나눗셈이야. 근데 이거를 잘못 외우면 어떻게 되냐?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뀌어버려요. 자, 진수의 덧셈하고 관련된 로그의 성질이 지금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진수의 덧셈 뺄셈하고 관련된 로그의 성질은 없어요. 밑에 보면 주의사항에 나와 있지 않냐? 제일 밑에 다음은 잘못된 계산이다 해가지고 너네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들을 정리를 해놨어. 특히 괄호 2번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진수 자리에 어떤 두 숫자가 더해져 있어. 이건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서 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혹은 반대로 자, 진수의 곱셈이 아니라 로그의 곱셈이 나와 있어. 로그의 곱셈하고 관련된 정리 있어? 로그 곱하기 로그는 없어요. 로그는 덧셈을 했을 때 하나로 합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로그끼리의 곱셈은 마찬가지로 뭐냐? 그냥 로그끼리의 곱셈이야. 얘는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됐어요? 일단 기본 성질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어는 절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수는 곱셈 나눗셈이고 로그는 덧셈 뺄셈에 대한 성질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주의해야 될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안타깝게도 로그의 성질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추가로 몇 가지를 더 기억을 하셔야 해요. 자,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것도 일단은 증명 과정은 밑에 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밑변환 공식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만 공식으로 좀 기억을 하자. 로그 A에 B가 있다. 그럼 얘는 정의대로 가면 뭐야? A를 거듭 제곱해서 B를 만들어내는 지수예요.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마치 밑에 있는 숫자를 분모 그리고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를 분자로 올려보낸 것 같은 분수식의 계산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밑에 있는 숫자도 로그의 진수가 되고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도 로그의 진수가 되면 결국 이 분수식은 뭐가 없어? 밑이 없죠. 맞아요? 오씨 그럼 밑자리에 해당하는 뭘 써야 되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얼마 좋아해? 7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얼마 좋아해? 9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전부 다 뭐 붙여놨어요? 등호 표시 붙여놨어요. 그럼 내가 요 밑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건 여기 있는 분수는 전부 다 어떻다? 같은 값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됐어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밑변환 공식이냐? 내가 얘를요 분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요 분모 분자에 있는 로그의 밑자리를 내가 원하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로그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a라는 숫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숫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 밑변환 공식을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a를 7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쓰면 된다는 거지. a를 9로 바꾸고 싶다? 밑변환 공식을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건 7이라고 놨을 때나 9라고 놨을 때나 결국 이 분수나 이 분수는 어떤 값이다? 똑같은 값일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밑자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요 성질을 이용을 하면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얘네 둘의 자리가 바뀌었어. 근데 우리가 방금 얘는 밑은 분모로 진수는 분자로 옮기는 게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자, 얘를 내가 분모에 얘를 분자에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얘는 뭐 7이어도 상관없고 9여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결국 요 로그 값이랑 요 로그 값은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하면 무슨 관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역수 관계다라는 이야기도 밑변환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두 로그가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뀐 두 로그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로그 계산을 할 때 훨씬 더 원활하게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플러스 자, 이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이 뭐냐? 저 밑에 큰 3번의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에 나와 있는 바로 1번, 2번 같은 계산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질이 많죠? 기본 성질에 밑변환 공식에 다시 여러 가지 성질까지 해서 자, 일단 괄호 1번, 2번은 밑변환 공식을 활용을 한 거예요. 자, 괄호 1번은 뭐냐? 자, 로그의 곱셈이야. 내가 방금 아까 로그의 곱셈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걔는 뭐였냐면 전부 다 밑이 같은 로그일 때 이야기였어요. 자,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로그의 기본 성질은 전부 다 로그의 밑이 똑같을 때야. 자, 여기 지금 곱해져 있는 두 로그는 어때요? 밑이 달라. 맞아요. 거기다 심지어 우리 방금 얘네 둘은 무슨 관계라고 배웠어요? 역수 관계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곱하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맞아요. 자, 로그의 곱셈도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하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구석이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단 밑이 달라야 되는 거지. 맞아요. 역수 관계처럼 보이는 식이어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 옆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밑이 전부 다 빙글빙글 돌아.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하고 돼 있는데 자, 이것도요. 자,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하면 준혁아 숫자 얼마 좋아해? 3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내가 전부 다 밑이 3인 로그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은 분모로 진수는 분자로 이렇게 옮겨서 정리를 해보면 자, 얘는 굳이 3일 필요가 없다 그랬죠.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결국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가 전부 다 약분이 돼버리네. 맞아요. 결국 얘는 어떻게 될 운명이다? 1이 돼버릴 운명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제 너네는 요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자, 밑이 다른 로그의 곱은요. 자, 어떤 식의 약분 계산이 가능하냐? 자, 이 상태에서도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로 보이면 요렇게 밑은 미쳤나봐. 넌 아니지. 밑은 분모, 진수는 분자하고 약분 계산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야.
자, 지금은 전부 다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다 약분이 돼서 1이에요. 근데 자, 이런 계산들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로그 2의 5 곱하기 로그 5의 3 곱하기 로그 3의 7. 그러면 결국 얘는 2랑 어머 2가 없네. 쏘리. 자, 5랑 5, 3이랑 3 하면 뭐가 남는 거야? 2랑 7이 남죠. 자, 얘는 분모, 얘는 분자.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1로 가는 것도 등식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어떻게 정리가 가능해질 거야? 로그 2에 7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로그의 곱셈 계산을 할 때 밑변환 공식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거야. A의 m제곱, B의 m제곱이 밑과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어. 일단 우리가 배운 기본 성질은 뭐예요? 진수의 거듭제곱은 뭐다? 로그의 개수로 뽑아내는 게 가능하다까지는 일단 배웠어. 맞아요? 근데 자, 요렇게 밑과 진수는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하면 지민아 네. 얼마 좋아해? 7이요. 7이요? 아, 중복이잖아. 다른 숫자. 1? 아, 1은 밑에 못 들어가잖아. 8. 8. 80. 미안, 성질 내서. 자, 밑이 8인 로그로 통일을 시키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하네. 자, 이렇게 되면 자, 밑에 붙어 있는 얘도요. 결국 분모의 어디 자리로? 진수 자리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는 진수의 거듭제곱은 뭐가 가능해? 로그의 개수로 앞으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가능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n 하고 뿅 튀어나오면 결국 얘는요. 다시 로그 8 로그 8의 a분의 b는 로그 a의 b로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 결국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뿐만 아니라 누구도 밑에 붙어있는 거듭제곱도 로그의 개수의 형태로 튀어나오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거야. 단 밑의 거듭제곱은 개수로 튀어나오되 어디로? 분모. 그치, 분모 자리에 튀어나와주면 좋겠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기본 성질에서는 진수의 거듭제곱이었어. 근데 밑에 거듭제곱도 결국은 로그의 개수로 튀어나오는 게 가능하더라. 누구를 이용하면은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하면 다만 튀어나올 때 분모 자리에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까지 기억을 해주면 이제 어떤 로그 값이 나와도 얘네들을 수식적으로 바로바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됐죠? 자, 노란 글씨는 꼭 좀 책에다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이 여러 가지 성질에 보면은 바로 3, 4번이 있어. 자, 요거는 밑변환 공식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증명 과정에서 밑변환 공식을 쓸 수는 있겠지만, 자, 가로 3번은 굳이 우리가 어렵게 고민하지 않아도 찾아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A의 거듭제곱인데 그 거듭제곱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로그가 들어갔어. 그럼 이건 뭐예요? 원래 지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거잖아. 로그가 뭔데? 무리수 지수거든. 맞아요? 자, 이 로그 A의 B라는 건 누구를 거듭제곱해서? A를. A를 거듭제곱해서 얼마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B. B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거듭제곱이 하필이면 누구 위에 올라가 있어? A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당연히 B가 돼야지. 아니야? 잘 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자, 모르겠으면 얘를 X라고 한번 놔보죠. 자, A의 X제곱은 B. 그러면 X는 뭐야? 로그 A의 B. 뭐야? 맞는 말이잖아. 맞아요? 당연한 소리이기는 한데요. 자, 이거를요. 자, 이렇게 지워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A의 X제곱이야. 일단 A의 X제곱을 찾아야 돼요. 자, X는 뭐야? 로그 A의 B야. 근데 우리 로그의 기본 정의에서 이야기했잖아. 로그식은 뭘로 고치는 게 가능해야 돼? 지수식으로 고치는 게 가능해야 돼. 이 로그는 정의가 뭐야? A를 X제곱했을 때 B를 만들어내는 지수인 거야. 맞아요? A의 X제곱은 B래.
A의 x제곱은 얼마야? B여야지. 맞아요. 지금 괄호 3번은 로그의 정의 그대로 지수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A를 거듭제곱해서 B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A의 지수 자리에 있어.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B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너무 어렵니? 자,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난 이것도 공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되냐? 자, 공식으로 기억을 하겠다고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밑과 진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적은 밑이라는 거는 요 로그의 밑이 아니라 진짜 밑이에요. 됐어요? 요 숫자랑 로그의 진수 자리를 바꾸면 그 결과가 어떻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 요 성질이 정확히 괄호 4번이에요. 괄호 4번을 봐봐. 자, 괄호 4번은 로그 C의 B가 A의 거듭제곱으로 들어가 있거든. 근데 로그 C의 B라는 건 뭐야? C를 거듭제곱해서 B를 만들어내는 거듭제곱이야. 맞아요? C를 거듭제곱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누구의 거듭제곱으로 가 있어? A의 거듭제곱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산 못하죠. 괄호 3번처럼 정의대로 못 가. 자, 그래도 뭐는 가능하냐? 지수 자리에 로그가 붙어 있으면 요 밑에 있는 숫자랑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를 자리를 바꿔도 그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변에 지금 누구랑 자리가 바뀐 거야? A랑 B만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A랑 B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화살표로 뿅뿅 해주시면 그래서 3번도 4번도 똑같이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 결국 3번도야. 여기 있는 A랑 B 자리를 바꾸잖아.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도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 성질에서 뭘 배웠어? 밑과 진수가 같으면 무조건 얼마? 1이다 라고 배웠어. 아, 이렇게 그냥 B를 만드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도 일단 정의는 꼭 좀 집에 가서 머릿속에 음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배운 로그 A의 B라는 거는 A를 거듭제곱해서 B를 만들어내는 지수고 그 지수가 마침 A의 지수로 들어가 있으면 A를 거듭제곱해서 B를 만들어내줘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자리를 바꿔서 로그의 기본 성질 가지고 정리만 해줘도 될 겁니다. 됐죠? 자, 로그의 성질은 로그의 정의를 기억하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로그의 계산은 이제 그런 고민의 과정 없이 마치 구구단처럼 그냥 산수 계산을 뿅뿅뿅뿅뿅뿅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로그의 성질은 정리해서 공식처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이 로그의 성질을 어떤 식으로 문제 계산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36쪽으로 가봅시다. 자, 필수예제 3번. 자, 아까 32쪽 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로그 값이 하나 주어져 있어. 자, 근데 32쪽 문제를 풀 때랑 36쪽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느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구질구질하게 3을 거듭제곱해서 27 루트 3이 되는 x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27 루트 3은 3의 세제곱에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의 2분의 7제곱이겠구나.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거를 로그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3의 거듭제곱으로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일단 너네는 지수법칙도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7 루트 3 이렇게 고치는 것도 꼭 연습을 해보죠. 자, 세제곱에 2분의 1제곱이면 더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로그의 성질 무엇을 쓸 거냐? 진수의 거듭제곱은 뭐? 앞으로 뿅. 자, 로그의 개수로 이렇게 뽑아내는 게 가능할 거다.
그러면 결국 밑과 진수는 뭐만 남아? 3, 3만 남아? 그럼 얘는 얼마야? 1이라고 정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 그냥 2분의 7 하고 로그의 정의를 쓰지 않고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간단히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이 차이를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자, 그 옆에 있는 3분의 1의 루트 3이라는 것도 자, 우리는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도 배우고 왔잖아. 자, 3분의 1은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자, 진수의 거듭제곱뿐만 아니라 누구도 밑에 거듭제곱도 앞으로 뿅 하고 튀어나온다고요. 다만 얘는 어디로? 분모로. 근데 분모에 마이너스 1이 붙어도 걔는 그냥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뒤에 남는 게 뭐야? 3, 3이니까 1인 거지. 생략 가능이라고요.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로그를 간단히 만들 때에는 밑과 진수를 같게끔 결국 소인수 기준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1이 될 건 1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거듭제곱을 전부 다 앞으로 빼가지고 간단히 정리하는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됐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필수예제 4번.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필수예제 4번에다가 하나만 적어 놓자. 자, 우리가 덧셈 뺄셈 계산을 할 때는요. 가능하면 자, 우리가 방금은 진수의 거듭제곱을 앞으로 뿅 빼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자, 덧셈 뺄셈 계산을 할 때에는 로그의 개수가 있으면 일단 위로 다 올려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결국 로그의 덧셈은 뭐니까? 진수의 곱셈이니까. 자, 얘네 둘이를 덧셈을 하려면 결국 여기 있는 진수랑 여기 있는 진수를 곱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곱하기 2를요, 얘를 두 번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 맞아요? 이렇게 되면 25랑 5분의 1, 5분의 1은 전부 다 합칠 때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한테는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랬다고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얘는요 그냥 일일이 더한 게 아니라 그냥 얘는 1로 여기 있는 애는 1로 넘기는 연습을 하자 그랬어. 그러면 곱하기 하기 전에 일단 앞에 개수가 붙어 있으면 곱하기 계산을 하기 전에 얘부터 제곱으로 올려놓고 요렇게 두 개만 그냥 곱하기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 7, 진수가 1이네. 그럼 얘는 그냥 얼마? 0. 0.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꼭 연습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진수가 1이면 얼마? 0 해주셔야 된다고. 자, 2번. 자, 그러면 얘도요. 일단 첫 번째 로그의 3분의 1은 어떻게 하자? 32의 거듭제곱으로 일단 올려놓자. 또 그 옆에 세제곱근 나와 있는 거 불편. 그러면 3분의 1제곱 유리수 지수로 고쳐주게 되면 밑이 똑같고요. 얘네 둘이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곱하기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32는 2의 5제곱이니까 5제곱 뿅 하면은 2의 3분의 5제곱, 2의 3분의 1제곱 하면은 결국 2의 제곱이 되겠네. 미쳤나봐. 곱하기죠. 쏘리. 지수끼리 더하기를 하면은 3분의 6이니까 2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다시 얘를 어떻게? 앞으로 뿅 빼면 2는 1이니까 2가 되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눈으로 보는 거랑 너네가 집에 가서 실제로 손으로 해보는 거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를 거거든요. 꼭 연습해보셔. 3번. 자, 그러면 얘도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해 주셔야 될 게 누구랑 누구? 두 번째 로그에 2는 위로 올려주시고요. 제곱으로. 자, 마이너스까지 같이 올려도 되는데 마이너스는 어차피 그냥 나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2도 이렇게 올릴 거야.
루트 18의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18이겠네. 맞아요? 이 안은 36일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로그의 덧셈은 뭐야? 누구의 곱셈? 진수의 곱셈. 그러면 이렇게는 더하기니까 곱하면 36, 빼기는 나누기니까 36 나누면 1이네. 진수가 1이네. 얼마? 0. 0 해주시면 된다고. 됐죠? 자, 4번. 자, 너네가 해보세요. 됐죠? 자, 4번은 일단 누구부터? 2. 제일 끝에 2부터 거듭제곱으로 올려놓고 빼기는 나눗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옆에 필수 예제 5번 봅시다.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자, 일단 괄호 안에 로그의 덧셈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 로그의 덧셈과 로그의 덧셈을 어떻게 해놨어? 곱해놨어. 로그의 곱셈은 딱히 정리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일단 덧셈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 자, 3이랑 27 전부 다 3의 거듭제곱이죠. 자, 3의 세제곱인데 앞으로 나가면 얼마? 3분의 1. 자, 4는 2의 제곱이잖아. 제곱은 앞으로 나가면 분자가 되겠네. 그러면 요렇게 로그 3의 2랑 로그 3의 2가 돼요. 보자. 그러면 얘네 둘이는 무슨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야? 루트 2 더하기 3 루트 2처럼요. 동유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네. 그죠? 똑같은 로그 3의 2니까 얘는 1개, 얘는 3분의 2개면 3분의 몇 개? 5개. 3분의 5 로그 3의 2. 자, 로그도 루트만큼 똑같은 무리수, 그냥 문자 취급해서 동유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얘는요. 자, 2의 4제곱이니까 4제곱은 앞으로 나가서 4분의 1,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은 앞으로 나가서 2분의 1 하면 얘는 2의 3인 거야. 32는 2의 5제곱이니까 5분의 1, 81은 3의 4제곱이니까 4 하고 나가면 얘도 2의 3인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3이 2분의 1개, 5분의 4개네. 2분의 1 더하기 5분의 4 하면 얼마예요? 10분의 13. 10분의 13 하면 결국 얘는 로그 2의 3 하고 간단해질 거야. 정리하고 나니까 얘랑 얘는 무슨 관계? 역수분. 보여? 보여야 돼.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역수 관계. 그러면 이렇게만 읽으면 6분의 13이 되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것도 정리 가능하셔야 되고요. 자, 바로 2번. 3 위에 로그들이 겁나 복잡하게 더하기 빼기가 되어 있는데 자, 더하기 빼기는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라고?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전부 다 지수 자리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는 로그의 덧셈이든 일단 로그의 덧셈 뺄셈은 앞에 붙어 있는 개수부터 처리를 하시라는 거야. 자, 밑이 전부 다 같으니까 더하기는 뭐다? 곱하기. 그러면 로그 3에 16 곱하기 5 하고 빼기는 나누기 8 해주시면 되는 거네.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2, 5, 10이니까 결국 얘는 3에 로그 3에 10 하고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야. 정의대로 갈까요? 자, 로그 3의 10은 뭐다? 누구를 거듭제곱해서? 3을 거듭제곱해서 누구를 만들고 싶다? 10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는 뭐다? 10. 해주셔도 되고요. 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밑과 진수 자리를 바꿔버리자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0의 로그 3의 3이라고 해주셔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편안하게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10을 만드셔도 되고요. 됐죠? 3번. 자, 8의 로그 2의 3 빼기 9의 로그 3의 루트 10이야. 빼기 계산이 가능한 애인가요? 얘는 2의 거듭제곱이고 얘는 3의 거듭제곱인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자,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도 생각을 하셔라? 얘랑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하셔라. 왜? 로그 2의 3은 불편하지만 로그 2의 8은 편안하죠. 왜? 8이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은 얘는 얼마가 되겠다? 3처럼 보여? 아직 안 보이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3 튀어나가고 얘는 1이니까 얘는 3의 세제곱이겠구나 해주면 되는 거. 됐죠? 얘도 마찬가지겠네. 로그 3이랑 10은 불편하지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결국 루트 10까지 통째로 밑으로 내려버리면 로그 3의 9는 얼마다? 2처럼 보이면 성공이라는 거죠. 결국 얘는 이 상태에서는 빼기 계산이 안 되는데 요렇게 자리만 바꾸면 결국 뭐라는 소리야? 27 빼기 10이라는 거예요. 됐죠? 너네가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해야 될 게 무진장 많아요. 특히나 로그의 성질은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 됐습니까? 4번 누가 봐도 1이죠. 맞아요? 자, 얘는 밑변환 공식을 써서 분모 분자를 만들어도 되고 이 과정을 생략을 하면 밑에 있는 숫자, 진수에 있는 숫자를 약분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다 날라가니까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필수예제 6번 자, 양수 x, y, z에 대해서 자, 밑이 전부 다 다른데 자, 가운데 로그 4는요 2의 제곱이야. 자, 안 적을게요. 2의 제곱은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뭐가 된다? 자, 밑에 있는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마침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2. 2가 곱해져 있어요. 2분의 1하고 상세가 되겠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는 그냥 뭐라고 생각을 하셔도 로그 2의 y라고 생각을 하셔도 보세요. 자, 마지막 로그는 밑이 8인데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세제곱이 앞으로 나가면 뭐가 돼? 3분의 1이 돼요. 마침 앞에 3이 곱해져 있네. 그러면 얘도 그냥 로그 2의 z라고 하셔도 되겠다. 자, 얘가 1이랍니다. 밑이 전부 다 같고 개수 없고 더하기는 뭐다? 진수의 곱이다. 자, 내가 원하는 건 뭐냐? 2에 자, 더럽게 적혀있긴 하지만 결국 지수끼리 곱하기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 x, y, z는 얼마입니까? 2죠. 맞아요. 이 진수는 2를 1제곱 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야. 그러면 2의 제곱돼서 4 해주시면 되는 거지. 보여? 보이지요? 안 보이면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셔. 알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필수 예제 7번. 자, 로그 10의 2가 A고 로그 10의 3이 B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로그 10의 108을 108이 한다. 1.08을 A랑 B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얘는 뭘 하라는 문제일까? 1.08은 뭐예요? 이런 분수를 보면 되게 본능적으로 약분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막 기하분수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얘는요 일단 그 전에 밑을 보는 거예요. 지금 밑이 10이잖아. 근데 분모에 뭐가 적혀 있어? 100이 적혀 있어. 100은 뭐야? 10의 제곱이에요. 자, 앞에까지는 우리가 무슨 계산을 했냐면 로그의 덧셈 뺄셈을 합치는 계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 이렇게 붙어있는 애를 전부 다 뜯어내는 계산을 할 거라는 거지. 일단 첫 번째 나누기는 뭐야? 그치,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이렇게 뜯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하는 순간 얘는 그냥 얼마라는 소리? 그치, 2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나는 108만 해결해주면 되네. 맞아요? 108. 자, 결국 나는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3을 알고 있어요. 그럼 108을 어떻게 하면? 선수분해 하면 그러면 108 3의 세제곱 땡큐.
여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나?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얘는요.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고 다시 진수의 곱셈이니까 로그의 뭘로 덧셈으로 이렇게 뜯어내는 게 가능하겠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3이니까. 맞아요? 2랑 3만 앞으로 뿅뿅 뜯어내면 결국 얘는 2a의 3b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로그의 덧셈 뺄셈을 합칠 수 있으면 다시 진수의 곱셈 나눗셈을 더하기 빼기로 뜯어내는 것도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2번. 자, 이번엔 로그 2의 3 그리고 로그 2의 7이 주어져 있어. 자, 로그 42의 56이랍니다. 뭐야? 자, 주어진 건 미치 2인데 얘는 미치 2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로 만들고. 그치, 미치 2인 로그로 정리를 해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3호 분자 따로. 그치, 미치를 분모로 진수를 분자로 보내면 요 분수식의 밑은 뭘 쓰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왕 주어진 게 밑이면 여기 있는 밑을 2로 써주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 1번처럼 뭘 해주시면 되는?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중요한 건 42는 7, 6의 42니까 자, 로그 2의 3이랑 7은 있는데 로그 2의 2는 없어요. 왜 없어? 미친 1이라고. 1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분모는 1 더하기 a 더하기 b이겠지. 56은 7, 8의 56이니까 이렇게 하면 로그 2의 2의 세제곱은 3일 거고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b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뜯어내 주실 줄 알면 좋겠다. 자, 필수 이제 8번. 10의 x제곱이 a, 10의 y제곱이 b, 10의 z제곱이 c랍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밑에 있는 저 식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자, 결국 여기 있는 세 개의 지수식을 자, 우리가 배운 로그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 x, y, z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할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를 이제 밑이 a인 로그로 고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밑이 10인 로그로 통일을 시켜주셔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세 개를 이런 로그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얘는 밑이 10인 로그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풀이는 x분의 y라고 해놨어요. 맞아?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풀이이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여기 있는 a, b, c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을까? 우리 로그의 성질 배웠잖아요. a는 10의 x제곱, b는 10의 y제곱이면 그냥 x랑 y가 어떻게 하시면 돼? 분모, 분자로 빼주시면 되는 거네. 맞아요? 그래도 결과는 x분의 y겠다. 왜? 밑이 10이니까. 맞아요? 굳이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된다는 거죠. 됐어요? 거기 풀이에다가 간단하게 메모 좀 해놔. 자, 무식하게 밑변한 거, 무식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도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밑변한 공식보다 이 문제는 그냥 대입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라는 거야. 이미 우리는 로그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굳이 밑변한 공식까지 안 가도 정리가 가능한 문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 자, 필수 예제 9번. 자, 25의 x 제곱하고 4의 y 제곱이 둘 다 10이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야. 이거 지수 단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거듭제곱이 x랑 y인데 내가 원하는 건 x분의 1이랑 y분의 1이야. 그러면 무엇을 이용을 해주면? 지수 넘기기를 이용을 해주면 자 25랑 4는 밑이 다르지만 10은 밑이 똑같네요. 맞아요? 그러면 x를 넘기면 25는 10의 x분의 1제곱 4는 10의 y분의 1제곱이네. 맞아요? 나는 얘네 둘이를 더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려면 무슨 계산을 해주셔야 돼? 곱하기 계산을 해주셔야 되네. 25 곱하기 4는 100이고 얘는 10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다? 2다. 오? 로그가 없네? 맞아요? 뭐야 얘는 그냥 지수 단원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운 로그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얘를 지수 넘기기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내가 x는 25를 거듭제곱해서 10이 되는 y는 4를 거듭제곱해서 10이 되는 숫자라고 정의를 내리면 내가 원하는 건 역수기 때문에 자, x분의 1이라는 거는 자, 요거 분의 1 해도 되지만 우리 역수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되지 않니? 그죠? 자, 결국 얘도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라 라고 하면은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얘네 둘이를 더한다는 거는 이런 느낌인 거야. 위치 10으로 똑같은 25랑 4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10의 제곱 똑같이 2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도 나는 밑변환 공식보다는 지수 법칙이 훨씬 더 편해 보여. 됐어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자는 거죠. 됐어요? 이왕 우리가 로그를 배웠으니까 로그의 성질을 쓰자면 밑변환 공식을 써서 정리를 해줄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만 메모해놓고 여기 지금 다른 풀이에 둘 다 나와 있네요. 그냥 풀이는 밑변환 공식을 쓴 거고 다른 풀이는 지수 법칙을 쓴 거고 어떤 걸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필수 예제 10번 2차 방정식의 두 근 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근거리 그치? 두 근의 합은 얼마고? 잘못 들은 거죠? 두 근의 곱은 얼마고? 5고 문제에 주어진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A라고 되어 있는데 합곱 주어져 있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변형 공식 쓰면 있어요. 심지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제곱을 이용해서 변형 공식을 쓰다 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잖아. 그죠? 25에서 20을 뺐으니까 자,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얘가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5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고 집어넣으면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나는 알파랑 베타가 각각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로그의 합은 뭐인 건 알아? 진수의 곱인 건 알아. 맞아. A는 루트 5였고요. 알파 베타는 5였으니까 로그 루트 5의 5는요. 2분의 1제곱이 튀어나가면 뭐가 돼서? 2가 돼서 튀어나가겠구나. 로그의 성질을 써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방정식의 부근이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로그의 대소관계. 자, 일단 필수 예제 11번에 A는 별로 안 어려워 보여. 자,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자, 이 로그가 지금 뭐야? 로그 2의 4야. 얼마야? 2처럼 보여요. 로그 2의 4. 2처럼 보여? 네. 보여. 2의 제곱이니까 제곱 앞으로 튀어나가면 1하고 2 결국 얘는 뭐야? 2의 세제곱 8이라는 거야. 됐어요? 자, A는 어렵지 않은데 자, B 로그 3의 뭐야? 전부 다 밑이 3이네. 자, 81은 3의 몇 제곱? 4제곱. 루트 3은 3의
얘네 둘이는 2분의 9. 그치 더하기죠. 2분의 9니까 결국 로그 3의 3의 2분의 9 결국 얘는 2분의 9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맞아요. 뭔가 딱딱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C 잠깐 앞에 2가 곱해져 있네. 자, 로그 4의 64 루트 8이야. 4로 정리를 해도 되겠지만 자, 얘는 4로 정리가 되는데 얘가 4로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2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얘랑 상쇄가 되겠다. 64는 2의 6제곱이고요. 루트 8은 2의 몇 제곱이게? 3분의 1. 하나만 해. 3분의 1. 2분의 3이죠. 자, 루트는 2분의 1제곱이고요. 8은 3제곱이니까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꼭 정리해 오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얘네 둘이는 더하기죠. 2분의 얼마? 15. 15. 그러면 2분의 15니까 얘는 2분의 15 됐다. 뭐 지수다는 때랑 다르게 어렵지 않은 대소 비교야. 전부 다 정리가 가능한 애들입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했었는가만 생각을 해보면 자, 실수의 대소 비교는 항상 어떻게? 빼서 비교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 만약에 바로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얘네들을 빼서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도 될 거라는 거야.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일단 로그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수부분, 소수부분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3 때 제곱근하면서도 똑같이 정수부분, 소수부분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맞아? 자, 로그에서도 똑같이 정수부분, 소수부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로그가 뭐니까? 무리수니까. 됐어요? 무리수는 소수부분이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죠? 그러면 루트 때랑 마찬가지로 소수부분은 어떻게 해주시면 돼? 원래 숫자에서 정수부분을 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맞아요. 자, 무리수의 소수부분은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야. 루트 2의 소수부분은 0.41 이게 아니죠. 맞아요. 그냥 루트 2 빼기 1이었단 말이야. 맞아. 자, 로그도 마찬가지로 무리수기 때문에 소수부분은 항상 원래 수에서 정수부분을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자, 로그의 정수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결국 소수부분을 물어봐도 로그는 정수부분을 알아야 소수부분을 구할 수 있는 문제네. 맞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루트의 정수부분을 따졌었던 때를 생각을 해봐. 루트 80 정수부분이 얼마니? 8이죠? 네. 어떻게 찾은 거야? 7보다는 9보다는 작으니까. 7보다 크고 9보다 작으면 8이에요? 8보다. 아니 8보다 크고 그렇지. 8보다 크고 9보다 작아야 8인 거죠. 자, 어떤 숫자 기준으로 생각한 거야? 제곱수 기준으로 생각한 거야. 왜? 루트가 제곱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자, 로그의 정수분을 찾을 때에는 누구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 밑에 거듭제곱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우리가 아까 요 2를 거듭제곱해서 7을 만드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7은 2의 제곱보다는 크고 세제곱보다는 작으니까. 맞아요? 로그는 결국 지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밑의 거듭제곱 기준으로 정수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뭐야? 로그 2의 7이네? 그러면 얘는 결국 정수분이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인 거죠. 왜? 2의 제곱은 4고 세제곱은 8이니까. 맞아요? 2의 거듭제곱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3의 80은 정수분이 얼마게? 3. 빠른데? 27하고 81 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3의 거듭제곱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자, 정수 부분은 2고요. 소수 부분은 0.xx다 라고 적는 거라고? 아니라고. 로그 2의 7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제곱근의 소수 부분하고는 다르게요. 자, 로그의 소수 부분은 자, 여기에서 더 정리하는 것도 너네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계속 자, 밑하고 진수 자리가 같으면 1이 된다 하고 전부 다 생략을 했잖아. 그러면 거꾸로 여기 있는 2라는 것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니? 자, 요 뒤에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우리 지금 2의 거듭제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의 2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야. 이래도 상관없죠? 1을 곱한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정수 부분 2는요. 밑이 2인 로그 기준으로는 로그 2의 얼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2의 제곱은 얼마야? 4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로그의 뺄셈은 뭐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정리하는 것도 너네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정수 부분을 뺀다라는 느낌으로도 기억을 하시되 자, 로그의 소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됐어요? 거의 다 왔어. 자,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했는데 자, 이 A, B를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3의 거듭제곱이랑 2의 거듭제곱에다가 집어넣어요. 자, A는 정수 부분이니까 그냥 제곱하면 돼. 얘는 9야. 맞아요? 근데 자, 여기에 B를 집어넣을 때 자, 로그 2의 7 빼기 2 해서 지수 법칙을 쓰셔도 된다고. 왜? 지수의 뺄셈은 뭐니까? 그치. 2의 제곱을 나눴다고 생각을 해도 되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로그 2의 4분의 7하고 한 방에 정리를 하셔도 아마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거지. 자, 일단 얘네 둘이는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7의 로그 2의 2 하면 얘는 그냥 7인 거죠. 맞아요? 7 나누기 4니까 얘는 결국 4분의 7으로 간단해지는 거야. 근데 자, 여기를 봐도요. 4분의 7이랑 2를 자리를 바꿔서 4분의 7의 로그 2의 2 하면은 그냥 한 방에 4분의 7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로그의 성질을 써서 합쳐서 한 방에 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수 법칙을 써서 나누기 계산을 나중에 할 것이냐 뭐 선택은 너희의 몫이지만 자, 이런 정리도 가능해야 나중에 우리가 로그 함수를 공부할 때 어려움 없이 정리가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냥 생으로 주어진 자연수 정수도 밑이 내가 원하는 위치로 고쳤을 때 로그의 형태로 고치는 연습도 해줄 줄 알면 좋겠다. 됐어요? 자, 오늘 내가 되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첫 시간부터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수 법칙부터 시작해서 로그의 성질까지 내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리해와야 될 게 상당히 많아. 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전부 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지수 함수를 위한 기본 계산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지금은 되게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얘네들 계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야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첫 시간부터 생각을 해주고